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아침부터 미치겠다는 단어밖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네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계속 시장을 봤는데 이렇게까지 폭락을 할 줄이야. 숫자를 보고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이렇게 폭락으로 끝이 났고 물은 이미 엎질러 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이걸 어떻게 대체 대응해야 될지 미칠 것 같은 그러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요시장 키포인트를 보면 CPI가 배신을 때렸죠. 우리의 생각보다도 높게 나오면서 주가가 박살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75bp가 아니라 100bp 인상, 그리고 11월에 추가로 75bp가 더 이어지는 그러한 긴축, 초강도 긴축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가 폭탄을 맞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쟁 협상이 좀 지지부진했던 전쟁 협상이 뭔가 좀 돌파구가 된 것 같아요. 러시아가 철군과 철수를 시작하면서 어제 독일의 숄츠 총리와 푸틴이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러시아의 장기인 시간 질질 끌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쟁 협상 가능성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 다가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전쟁 협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척된다면 CPI 상승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나마 우리가 어떤 기대감과 희망을 가질 포인트가 바로 전쟁 협상이다. 이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 전쟁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는데 혹시 이러한 전쟁 협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외신에 타진이 된다면 CPI 충격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사단의 핵심 출발점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나마 이 구렁텅이 속에서 여러분들 한도가 희망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전일 미국 시장 한번 봅시다. 다우 3.94, 나스닥 5.16, S&P 4.32. 네, 우하향인데 저는 S&P가 4% 이렇게 넘게 하락하고 나스닥이 5% 넘게 하락하는 것을 최근에 한두 번 보긴 본 것 같아요. 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1.17, 프랑스는 1.39, 독일 1.59, 유럽은 생각보다 적게 빠졌고 미국이 큰 폭탄을 맞은 그러한 아침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전한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8월 CPI 8.3% 예상을 상회했다. 미국 근원 코어 CPI는 6.3, 예상치 전월비 0.6% 상승하며 이 부분이 아주 큰 핵심 강타 피니시블로 뒤통수를 쳤죠. 8월 CPI 충격에 증시가 급락을 했죠. 달러와 국제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8월 CPI 결과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을 시행한 이유가 이거지 않느냐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러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CMA 패드워치에서는 9월에 100bp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30%까지 늘어났다. 이제 100bp까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100bp는 아닌가 75bp를 올리고 11월에도 올릴 것이다. 물가를 고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강력히 질 것이다. 긴축에 대한 발언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9월 ZEW 경기 기대지수가 마이너스 61.9로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죠. 이런 또 유럽은 콩가루 기반도 아니고 대체 이게 뭐하는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푸틴과 시진핑이 15일 정상회담을 한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대만 문제 등을 논의를 하겠다. 이제 먼저 자기 우군과 대화를 하는 거죠. 빠져나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전략을 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과연 시장에 얼마나 빨리 반영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트위터 주주들이 투표를 했네요. 앨런 머스크에게 440억 달러의 매각을 승인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뒤집어 보면 머스크는 이제 트위터를 그렇게 사고 싶은 생각은 없이 자꾸 어떤 그 꼬리표를 달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트위터 주주들이 못 빠져나가게 팔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사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머스크의 속마음은 살 생각이 그렇게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살 생각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발표된 미국 CPI 세부 항목을 보면 천연가스가 3.5%, 이 천연가스가 치명타를 줬죠. 그렇죠? 전월비 3.5%, 전기가 1.5%, 식품이 0.8, 의료 서비스가 0.8,
주거가 0.7, 그 다음에 중고차는 마이너스 0.1, 항공유 마이너스 4.6, 가솔린이 10.6, 가솔린이 크게 빠졌죠. 이제 천연가스 가격인데 이 천연가스 가격이 겨울에 돌아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갈지가 또 가장 핵심이네요. 에너지 문제 중에서 WTI가 살짝 빠지면서 좋았는데 천연가스가 오르면서 그다음에 전기료가 오르고 그다음에 여전히 식품, 푸드 앤 비버리지 가격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 소비자 물가 세부 항목에서 치명타를 가했다. 하지만 향후에 이제 주거비 같은 것들은 더 빠질 확률이 높아 보이죠. 부동산이 침체로 가기 때문에 주거비 같은 것은 더 빠질 확률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 천연가스 문제는 이게 겨울이라는 이 특성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시 평화협상을 시작한다면 천연가스가 확 빠지는데 이 부분에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정치적 타협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리멸면의 시간이 좀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오늘은 당연히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겠죠. 네, 달러 지수가 109.87, 1107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109.87까지 상승하며 킹달러, 왕달러가 다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한국 주식시장이 좋았던 것은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이 대대적으로 주식을 샀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토해낼 확률이 높아 보여서 걱정이 큰 아침입니다. WTI는 0.75% 하락해서 87.71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미국 금리가 어제 많이 올랐는데 2년짜리가 17bp나 올랐으면서 5년짜리가 13bp, 10년짜리는 5bp, 단기금리 2년짜리 금리가 17bp나 오르면서 다시 스프레드가 33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어제 20 몇 가지, 4까지인가 좁혀들었나요? 그럼 다시 33까지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10년짜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 시장의 어떤 장기금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 5.87%. 네, 뭐 물어보나 마나네요. 테슬라 4.04, 리비안이 0.04%로 강하게 지켰네요. 네, 2차 전지가 여전히 배터리 전기차가 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5.5, 와, 이렇게 큰 거대 공룡이 5.5가 빠집니다. 엔비디아가 박살이 났어요. 9.47, 131달러 사야죠. 사서 다시 200달러 근처에 파는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SMC는 3.0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46, 네,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치면서 반도체들이 크게 충격을 어제 삼성전자가 모처럼 크게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오늘 다 토해낼 확률이 높아 보이죠? 메타 플랫폼스 9.37, 대단합니다. 노블록스 5.-5.8,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지켜가고 있네요. 그래갖고 깨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18,000달러 때문에 사서 22,000달러에 팔아라. 어제 팔았어야 되죠. 네, 이러한 모습. 이렇게 장이 끝이 났는데 모든 게 다 폭탄 이런 모습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일단 CPI 충격이 얼마나 러시아군 철수 가능성으로 희석될 수 있을 것인지 달려있다. 그나마 러시아 철군 희소식 이것을 한번 엮어볼 수밖에 없는 희망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침이다. 미국 CPI에 크게 반응한 상태이고 이 시에 아시아 시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소식 또한 이 CPI를 어떻게 충격을 흡수할 것인지 어떻게 반응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소식이 좀 나온다면 결국 CPI를 좀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시장이 나타날지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고인플레이션의 사태의 주범이 전쟁이었죠. 전쟁부터 시작을, 물론 이제 돈을 많이 푸는 코비드부터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 기름에 불을 지르는 게 전쟁이었죠. 에너지 곡물 가격의 추가 하락이 나타나야 되고 전쟁 종식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늘 CPI 충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협상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회로를 한번 돌려봅시다. 오늘은 다소 변동성 확대가 전망됐으나 방법은 없습니다. 정중동하면서 지켜봐야 되죠. 정말 힘든 하루가 예상되나 혹시 전쟁 종식 가능성이 시장에 생각보다 더 크게 나오고 CPI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CPI 여러 상승 요인 중에서 에너지나 주거 비용은 향후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나마 좀 마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려보는 그러한 천수답적인 하늘만 바라보는 처분만 바라보는 그런 아주 무기력한 그런 아침 그런 상황이고 환경이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금일시장 및 투자 전략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뭐 입이 10개라 할 말은 없네요.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칠지는 정말 몰랐는데 일단 이미 시장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고 어제 하루 우리는 뭐 미국이 3일 상승할 때 그 상승폭을 오늘 하루 어제 하루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버퍼는 있을 수 있다. 너무 쫄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CPI 내용을 뜯어봤더니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 비용은 충분히 향후에 경기 침체 여러 요인 등에 의해서 하락할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희망을 가집시다. 이럴 때일수록 전식 바짝 차리고 오늘은 뭔가를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견뎌봅시다. 엉덩이 깔고 정중동하는 그러한 하루. 함부로 자기의 투자 전략을 바꾸거나 뭔가 손가락으로 뭘 누르거나 또 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지켜봐야죠. 이 약물고 견디는 그러한 의미 있는 하루, 내공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맙시다.